지난 30년간 사람들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애, 올해 64입니다. 사람들은 제 이름 대신 여사님 혹은 이모님이라 불렀고 그마저도 필요 없을 땐 그저 지나가는 그림자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있던 그 투명인간의 손에 자신들의 화려한 제국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심판의 기록이 들려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 하루는 별보다 먼저 시작됩니다. 새벽 4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도시를 가로질러 YJ그룹의 거대한 빌딩으로 향합니다. 제 일은 이 빌딩의 얼굴을 닦는 일입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밤사이 쌓인 먼지를 쓸고 닦아 눈부신 아침을 선물하는 것. 그것이 지난 30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저의 사명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제 손이 거칠어질수록 아이들의 공책은 빼곡해졌고 제 허리가 굽어질수록 아이들의 키는 쑥쑥 자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빌딩의 가장 낮은 곳에서 제 인생의 가장 높은 가치를 지켜왔습니다. 이곳에는 저만의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30년 된 낡은 업무일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날 청소 구역과 특이사항을 기록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일지는 이 빌딩에 숨겨진 역사를 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오전 3시 기획팀 김대리 야근하다 책상에서 몰래 눈물 훔치는 것을 봄. 오후 9시 재무팀 박 부장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한숨 쉬며 아내에게 전화, 병원비 걱정, 그리고 YJ그룹의 황태자 강민준 부사장이 등장한 이후로는 제 일지에 새로운 종류의 기록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강민준 부사장 복도에서 자기 그림자를 밟았다며 신입사원 뺨 때림. 밤 11시 부사장실 비싼 양주병 깨지는 소리와 여자의 비명소리 들림. 그는 오만하고 난폭했으며 자신 외의 모든 사람을 벌레처럼 여겼습니다. 특히 저 같은 청소부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로 앞에 있어도 그는 허공에 대고 명령했습니다. 어이, 거기 바닥에 떨어진 내 서류 안 보여? 당장 주워. 그에게 저는 이름도 얼굴도 없는 그저 움직이는 청소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사건이 터진 것은 그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해외 프로젝트가 무산된 직후였습니다. 수천억 원이 걸린 계약이 경쟁사에 넘어가자 회장인 그의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궁지에 몰린 강민주는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만만한 희생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지만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던 바로 저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로비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강민준이 보안팀 직원 여러 명을 거느리고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 손에 들린 대걸레를 발로 차버리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었어! 우리 회사 기밀 서류 빼돌린 산업 스파이가 바로 당신이었지!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더듬거렸습니다. 부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시침이 떼지 마! 내년이 어젯밤 내 사무실에 들어가는 걸 본 사람이 있어! 돈 몇 푼에 양심까지 팔아먹은 더러운 도둑년! 그는 제 작업복 주머니를 강제로 뒤지고 사물함을 부술듯이 열어젖혔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증거는 곧 찾을 테니 그런 줄 알아! 당장 이 건물에서 꺼져! 당신은 해고야! 저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을 쓴 채 맨몸으로 쫓겨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해고가 아니었습니다. 제 30년의 세월과 제 인격에 대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억울함에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산업 스파이, 도둑년, 강민준이 제게 퍼부었던 말들이 독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가족들의 싸늘한 시선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화부터 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어떻게 처신하셨길래 회사에서 쫓겨나요? 남들 보기에 창피해 죽겠어요. 딸은 한술 더 떴습니다. 엄마, 그냥 조용히 잘못했다고 빌고 합의하시지 그랬어요.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요.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세상에 홀로 버려진 섬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마지막 짐을 챙기러 회사에 갔습니다. 지하에 좁고 어두운 청소부 라커룸. 제 이름이 적힌 낡은 라커 문을 열자 30년의 세월이 먼지처럼 쏟아졌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업무 일지들을 꺼내 품에 안고 있는데 눈물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순애 여사님, 여기서 뭐 하세요? 괜찮으세요? 이 건물 15층에 입주한 법률 사무소의 김연아 변호사였습니다. 몇 달 전 그녀가 밤늦게까지 야근하다 복도에서 서류를 쏟았을 때 제가 함께 주워주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넨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간의 사정을 띄엄띄엄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제 품에 안긴 일지들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여사님? 아, 그냥 제 업무 일지예요. 30년 동안 매일 썼어요. 그녀는 제게 일지를 한번 봐도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 가장 최근의 일지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꼼꼼하게 일지를 넘겨보았습니다. 시간대별로 정리된 청소구역, 사용한 약품, 그리고 그날의 짧은 기록들. 그녀의 눈빛이 점차 날카로워졌습니다. 여사님, 이건 바로 그 순간 회사 법무팀 직원이 나타나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아직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안 나가? 그리고는 제 손에서 일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이딴 쓰레기는 버리고 가. 회사 기물 함부로 만지지 말고. 하지만 김 변호사는 차갑게 그를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여사님의 개인 소유물입니다. 함부로 손대지 마시죠.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직원은 주춤했습니다. 그날 김 변호사는 엉망이 된 제 일지를 소중하게 주워 담으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희망은 잠시였습니다. 며칠 뒤 집으로 내용 증명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YJ그룹 법무팀이 보낸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었습니다. 제가 기밀을 유출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가 자그마치 3억 원이라며 제게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었습니다. 3억 원.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완전히 파멸시키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가진 마지막 남은 작은 집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소장을 받아든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던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방 한구석에 쌓여있던 낡은 업무 일지들이었습니다. 30년 치의 먼지 쌓인 기록들, 남편의 기일에도 아이들이 아팠던 날에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써 내려간 내 삶의 증거.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일지들을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잊고 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다 문제의 그날, 제가 해고당하기 전날의 기록에서 눈길이 멈췄습니다. 밤 10시, 20층 부사장실 복도 청소 완료, 이후 지하 1층 휴게실에서 휴식.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강민주는 제가 밤늦게 그의 사무실에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 일지는 그 시간에 제가 완전히 다른 장소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저의 완벽한 알리바이였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기록을 미친 듯이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줄을 발견했습니다. 밤 11시 30분경 부사장실에서 고성, 강민준 부사장과 외부인으로 보이는 남성 다툼. 이딴 폐기물 서류 때문에
내 발목을 잡아 종이 찢는 소리, 이후 파쇄기 돌아가는 소리 길게 들림,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서류를 직접 파기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제게 누명을 씌운 것이었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있던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의지가 들어섰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내 인생을 이렇게 짓밟게 둘 수는 없다. 저는 다음 날 제 모든 업무 일지를 들고 김연아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30년치의 일지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밤을 새워가며 저와 함께 모든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그녀는 일지를 보면 볼수록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사님, 이건 단순한 일지가 아니에요. 이건 YJ그룹의 비리를 기록한 내부 고발 문서예요. 제 일지 속에는 제가 무심코 기록했던 수많은 사실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준이 정체불명의 인물들과 주고받은 돈 봉투의 날짜와 액수, 그가 마약을 하고 난동을 부린 흔적을 치워야 했던 날의 기록, 회계 장부 조작을 암시하는 대화를 우연히 듣고 적어둔 메모. 김 변호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사님, 우리는 단순한 해고 무효 소송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거대한 괴물과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지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그녀의 눈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반격은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YJ그룹을 상대로 부당해고 민명예훼손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말도 안 되는 협박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 일지에 적힌 알리바이를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물밑에서는 더 큰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녀의 동기인 정의감 넘치는 기자에게 제 일지 속의 비리 몇 가지를 제보했습니다. 물론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아껴둔 채였습니다. 며칠 뒤 한 경제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YJ그룹 세무 비리 의혹 내부자 제보 있었나? 기사는 일파만파 퍼져나갔습니다. 강민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변호사에게 늙은 청소부가 쓴 소설 가지고 뭘 어쩌겠어 라며 큰소리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YJ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그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게 사람을 보내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박순애 씨, 지금이라도 소송 취하하고 조용히 덮으면 없던 일로 해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보상도 두둑이 챙겨드리죠. 이러다 다 같이 죽는 수가 있어. 당신 자식들 앞길 막고 싶어. 저는 김 변호사의 조언대로 그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니요. 내 이름 석자, 내 30년의 명예를 되찾고 싶은 것뿐이요.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죗값을 받게 하고 싶을 뿐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진실의 기록이 저를 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대한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돌팔매질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결전의 날은 YJ그룹의 긴급 기자회견장에서 열렸습니다. 세무조사와 비리 의혹으로 주가가 폭락하자 강민주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직접 카메라 앞에 나섰습니다. 그는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뻔뻔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저희 그룹을 둘러싼 의혹들은 모두 사실무근입니다. 이는 저희 회사의 성장을 시기한 세력과 불순한 의도를 가진 퇴직 직원의 악의적인 모함일 뿐입니다. 그는 저를 불만을 품고 회사를 나간 정신이상자로 몰아갔습니다. 그가 한창 열변을 토하던 바로 그 순간 기자회견장 뒷문이 열리고 김연아 변호사와 제가 함께 들어섰습니다. 모든 카메라의 플래시가 우리에게 터졌습니다. 강민준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단상으로 걸어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강민준 부사장의 악의적인 모함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장 대형 스크린에
제 낡은 업무 일지의 한 페이지가 클로즈업되어 나타났습니다. 밤 11시 30분경 부사장실에서 고성. 이딴 폐기물 서류 때문에 내 발목을 잡아 종이 찢는 소리.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민준 부사장은 기밀 서류를 유출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 서류를 직접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박순애 여사님께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강민준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저딴 낙서 쪼가리를 누가 밀어!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김 변호사가 노트북을 조작하자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제가 청소용 카트 아래에 몰래 설치해 둔 소형 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강민준이 문제의 서류를 찢어 파쇄기에 넣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이딴 폐기물이라고 소리치는 목소리까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 30년간 제가 기록한 일지의 핵심 내용들을 하나씩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권에 흘러들어간 불법 비자금의 흐름,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탈세 정황, 경쟁사 기술 탈취 모해, 제가 무심코 기록했던 모든 낙서들이 검찰의 공소장처럼 그의 죄를 낱낱이 열거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상에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기자회견장 입구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후였습니다. 그가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며 저를 향해 악을 썼습니다. 내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투명인간이라 불렀지. 하지만 기억하게, 모든 것을 본 것은 바로 나, 박순애라는 것을. 그것이 저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강민준은 구속되었고 YJ그룹의 회장인 그의 아버지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저는 부당해고 무효 소송에서 이기고 회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승소하여 거액의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이름 앞에 붙었던 산업 스파이라는 주홍 글씨를 깨끗이 지워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몇 달 뒤, 저는 배상금으로 작은 식당을 하나 열었습니다. 평생 남의 식사를 챙겨주던 제가, 이제는 제 이름 석자를 건 가게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가게 이름은 순애 식당입니다. 어느 날, 김연아 변호사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제게 예쁜 노트를 한 권 선물했습니다. 여사님, 이제 업무 일지 말고 여사님의 행복일지를 쓰세요. 저는 새로 연 식당의 깨끗한 테이블에 앉아 새 노트의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박순애의 두 번째 인생이 문을 열다. 그들은 저를 지우려 했지만 오히려 제 삶을 세상에 기록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묵묵히 빛을 닦던 제 인생이 이제는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작은 승리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